만약에 지금 정부가 미쳐가지고 취득세를 다 푼다 그러면은 분명히 일시적으로는요 수요가 몰려요. 이거 맞아요. 진짜 그래요. 일시적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금세 깨달아요. 아, 종부세 2024년 6월 1일 기점으로요 종부세 산정하는 기산일이에요. 2024년 12월 되면은 종부세 냅니다. 그 종부세 한번 맞고 나잖아요. 내가 실수했다는 깨달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올랐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십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다시 지정이 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된다고요. 이거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분명히 100%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취득세 중과를 해제해 준다는 말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취득세 중과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취득세 중과가 해제가 된다면요. 정부에서 일사천리 즉각적인 반응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진짜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집값은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순식간에 꺾일 수 있는 단기 고점에 또 잡고 피눈물 철철 흘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는 것. 그게 제반 여건이 받쳐주면 좋을 건데 결국은 GTX도 마찬가지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런데 동탄이든 파주든 간에 괜찮을까? 거주하기 괜찮겠죠. 하지만 서울이 오르지 못하면요. 결국 파주도 오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추후에 상승장이 된다 라고 한다면요. 상승장이 된다면 그때 가면 GTX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상당히 겁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미 생긴 공포 그리고 고금리가 지금 1년 넘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는 금리에 대한 공포감은요 젖어들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공포감은 이미 스며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잦아들 것이다. 점점 희석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주택 구매하라고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꼬드기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시라고요. 돈 벌려면 투자해야 됩니다. 채님 아무것도 안 하면요 옛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은행에 예금만 넣으면요 예금만 넣으면 그냥 따박따박 5% 7% 10%씩 붙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앞으로 여러분 금리가 과연 10%대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금리 10% 가면 대한민국 무너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3%대 2%대 가지 않겠습니까? 1%대는 어려울 수 있지만 3%와 2%는요 또다시 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집값 또 올라가요. 그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우상향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의 통화량은요 통화 팽창률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통화 팽창량은요 총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는데요. 당연히 금융이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서 엄청난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 금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 땡겨서 건물 짓고 뭐 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금융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화량은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 구매하러 꼬드기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걸 구입하지 말고 옳은 걸 구입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채린이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제는요, 제 방송을 보고 오랫동안 제 말을 들으셨으면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린님께서는요, 매일같이 좀 출석을 체크 좀 해주세요. 자, 하은원님 반갑습니다. 하은원님께서 둔산사의 초피가 전매 풀릴 때 초기 물량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1개월 안에 사나요? 23년 3월 5일 전매 풀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풀리자마자 사세요. 그냥 풀리자마자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풀릴 때가 좋은 물건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있잖아요. 이게 떨어질 가능성 아마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둔산자의 아이파크가 지나치게 저렴해요. 지나치게 저렴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평당가랑 비교해봐도요 저렴합니다. 그래서 초피를 잡고 입주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홀딩하면요 나중에 추후에 자산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 잘 하셨습니다. 사는 집 내놓고 오늘 월세집 보고 왔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서 추후에 둔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해 가져하니 전세 거래량 증가 추세인가요? 자, 일시적으로 전세는요 전세는 일시적이 아니에요. 부동산 하락장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수요는 일시적인 거예요. 자, 보시면 거래량 보세요. 자, 2022년 11월 달 거래량 보세요. 583건입니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특례 보금자리 대출과 저점 매수세가 진입을 하면서 3,772까지 올랐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기가 막히게 집값이 오르고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소폭 이렇게 올랐는데 이건 아마 계절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월달은요,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래량 증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추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야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요런 추이, 박스권을 갖춰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란 거예요. 올해 서울 집값 2.4% 오를 것, 가장 많이 오르는 동네 여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서울 집값 2.4% 오를까요? 올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도 못 팔아요. 못 팝니다. 2.4% 오르고 팔 거예요? 자, 20억짜리 2.4% 오르면 얼마예요? 20억이 2.4% 얼만데요? 20억이 2.4% 얼마예요? 10억이 2.4%는요? 그러면 10억이 2.4는요? 2,400만 원입니다. 자, 20억이 2.4%는요? 4,800만 원이에요. 취득세 4% 해보세요. 3점 후반대이기 때문에 4% 해보자고요. 취득세는 8천만 원입니다. 중개수수하면요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20억짜리 사면요 1억이 부대 비용이에요. 그러면 2.4% 올라가지고 성이 차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하지 말라고요. 지방은 서울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 이 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는 병원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좋은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상승장에서는 뭘 사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락장 되면은 네가 왜 비싸? 그리고 네가 왜 떨어졌어? 이런 이유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